안녕하세요.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면접용 자기소개서 작성하기,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, 자소서가 면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를 강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사람 얼굴 보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먼저 봤어요. 보니까 뭐라고 쓴 거야 이거? 이 친구 뽑아 놓으면은 보고서는 참 못 쓰겠네 라는 선입견이 생깁니다. 다시 말해서 여러분 평가하기 전에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. 한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해 버리는 걸 심리학 용어에서는 후광 효과, 헤일러 이펙트라고 하죠.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영향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면접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면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자소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런 정해진 포맷을 생각하는 순간 폭망이에요. 왠지 아세요? 그런 비슷한 자소서를 면접관은 그날 수십 편을 볼 거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 안 해. 이것도 억지로 만든 이야기, 꾸며낸 이야기, 돈 받고 첨삭받은 이야기라는 그런 선입견이 생기잖아요. 그럼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? 자, 간단하게 제가 면접용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입니다. 철저하게 읽기 편하게. 읽기 편하게는 여러분 입장이 아니에요. 면접관 입장입니다. 자, 기준을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꼼꼼하게 읽는 것도 아니에요. 쓱 봤는데 눈에 들어와야 돼요. 자, 문제는 뭐냐면 일단 경험부터 던져놓고 보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. 여러분의 경험 재미없어요. 동아리 활동, 봉사활동, 과내 프로젝트, 어학연수 갔다 온 거, 뭐 유학 갔다 온 거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.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미국, 영국, 일본, 중국 유학 갔다 온 거는 그닥 신기하지도 않더라고요. 인도, 좀 특이하다. 과테말라 이런 건 특이할 수 있겠죠. 거기서 거기인 내용이다 보니까 일단 경험 나열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. 모든 자기소개서 작성법에서 강조하는 거 있죠. 두갈식으로. 자, 두갈식으로 뭐 얘기하라는 거예요? 핵심 얘기예요. 여러분의 경험은 핵심이 아니야. 이 문항의 핵심은 가치관이나 방법 이런 거겠죠.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에서 왜 여러분이 리드한 게 핵심이에요? 뭐 그렇게 대단한 리더였다고?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뭔지, 이 리더십이 왜 필요한지, 이게 먼저 나오는 게 두갈식입니다. 그리고 키워드가 있어야죠. 대충 무슨 내용이라고 써놓으면 질문을 할 때 키워드가 안 잡히기 때문에 질문하기 힘들어요. 그래서 면접관 편하게 해주려면 뭐 제목 같은 데서 키워드를 명확하게 잡아주는 게 좋죠. 사실 읽기 쉽게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물어보기 편하게입니다. 여러분이 경험한 거 장황하게 쓰지 마세요. 별 관심도 없습니다. 특이한 거 뭐 없나요? 뭐 범죄에 연루됐던 이야기라든지 진짜 죽을 뻔했던 이야기라든지 사업하다 폭망했던 이야기 이런 게 더 신선하지 않을까 싶네요. 첫 번째 읽기 쉽게였습니다. 자, 두 번째 작성법은 물어볼 게 있게 쓰는 겁니다. 일단 경험 나열식은 피하세요. 이유는 똑같습니다. 동아리 활동, 봉사 활동. 이제 말하는 것도 지겹다. 그럼 뭘 해야 되냐? 네 가지를 분석합시다. 첫 번째, 여러분 자신입니다.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. 자신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해요. 직접 자기를 돌이켜보기는 어렵죠. 가까운 지인들, 뭐 가족이나 친구 3, 4명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정리하면 여러분 스스로 얘기한 것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명확할 거예요. 자, 두 번째, 직무입니다. 직무 중심 채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원한 직무,
요즘은 사기업의 경우에는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더 직무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, 공기업의 경우에는 NCS 전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직무 중심으로 바뀌고 있죠. 직무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. 개인적으로 직무 분석할 때 동영상을 먼저 많이 권해요.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영상 세대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다가 여러분이 지원할 직무에 대해서 쳐보세요. 그럼 기업이 만든 거나 또는 뭐 저 같은 사람이 올려놓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. 영상이 많이 있다고 해서 영상으로 자소서 쓸 수는 없습니다. 영상이 익숙해지면 이제 텍스트를 찾아보세요. 영상 익숙해지고 텍스트 찾으면은 활용할 수 있는데, 그냥 텍스트 찾으면 텍스트가 자소서에 떠돌고 있어요. 겉돌아.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세 번째가 기업인데, 기업 채용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업의 홍보용이지 그게 기업의 핵심은 아니에요.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겠죠. 뭐 공기업의 경우에는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, 사기업의 경우 사기업이 찾기 좀 힘들다. 기업 분석한 거. 왜 그러냐면은 자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기업의 홍보, PR용이지 제대로 분석된 게 아니에요. 기업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없습니다. 기업 분석은 아무래도 객관적인 자료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겠죠. 이 기업이 처해져 있는 위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오히려 더 경쟁력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애널리스트들 분석 자료부터 출발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. 기업 분석은 자연스럽게 업계 분석으로 이어질 겁니다. 식품업계는 지금 어떤지, 건설업계는 어떤지, 반도체 업계는 어떤지,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겠다.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. 능력 안 되면요, 성과 못 내요. 아는 게 없는데 뭔 성과를 내.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일 망친 수많은 사람들을 봐온 분들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분들이에요. 이게 바로 두 번째, 물어볼 게 있게 쓰는 거죠. 자, 세 번째, 인간적으로 끌리게입니다.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뭐 자소설이라는 말도 있죠. 꾸미는 게 기본인 줄 아는데 꾸며도 안 믿어요. 짧은 글을 쓰더라도 이 지원자는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, 이 느낌을 줘야 되는데 뭘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. 여러분 경험 뻔한 거 다 알아요. 세 번째, 인간적으로 끌리게 하는 방법은 의도적으로 솔직하게입니다. 진짜 솔직하게는 못 써요.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.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약점이나 단점을 드러내야 돼요. 약점이나 단점을 드러내는 거는 뭐 좋은 평가를 못 받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? 아니, 걱정하지 마세요. 어차피 여러분 포장해도 안 믿으니까, 여러분이 포장한 걸 일부라도 믿게 하려면 여러분이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, 이걸 보여줘야 돼요.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불리한 걸 보여줘야 얘 진짜 자기 얘기하고 있네, 이 느낌을 준다고요. 무조건 일부는 보여줄 생각을 하세요.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은 건 여러분도 압니다. 여러분 평가하는 사람도 알아요. 적어도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낸 사람, 이런 사람이 신뢰가 가기 때문에, 그래서 인간적으로 끌리게, 다른 말로 의도적으로 솔직하게,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. 그러니까 들을 때 이게 단점이다, 장점이자 정확하게 구분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꾸민 티가 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, 자기 얘기를 하면서 분석한 게 더해진다면 여러분은 솔직한 지원자, 인간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되겠죠. 자,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. 첫 번째, 읽기 편하게. 두 번째, 물어볼 게 있게. 세 번째, 인간적으로 끌리게 자소서를 쓰시면 면접관들이 여러분 얼굴 보기 전에 여러분의 자소서 쓱 보면서 괜찮네 하고 여러분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. 자기소개서는 중요합니다. 조금만 신경 쓰셔서 꼭 면접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들 꼭 좋아요, 구독 눌러주셔야죠. 제 얘기가 뭐 이것만 있겠어요? 다양한 얘기들 있죠? 그리고 검색해 보시면 다른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취업에 활용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
저는 취업의 큰형 김태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